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정리를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4월 28일입니다. 자, 두산 피어스. 참, 안타까워요. 오늘, 전일 이제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살짝 좀 기대를 좀 해봤던 상황들이었는데, 일단 장막판에 경영 실적을 발표를 한 게, 오늘, 이 주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도 주가가 큰 폭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은 좀 들진 않아요. 자,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자, 수급은 긍정적이진 않은데, 1분기 어닝 쇼크 중장기 성장성 유지를 한다. 자, 일단 1분기 실적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1분기 실적이 적자전환, 1분기, 4분기 대비해서 적자가 낮고, 추정한 것 대비해서 적자폭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퇴직 충당금, 뭐,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으로 퇴직 충당금 일회성 비용이 인식이 됐다. 제품 믹스 일시 변동으로 인한 매출 원가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겠죠. 2분기 이후에 수주 재개하고 매출액 증가 움직임들이 기대가 된다. 제품 믹스 정상화로 실적 개선이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잡았을 때 240메가와트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중국에서의 PAFC 그리고 뭐 트라이젠 이런 쪽으로도 수주가 좀 들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제쯤 반영이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 여기서 실적 적자가 좀 나왔는데 시장에서 좀 담담한 것 같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 중장기 성장성은 유지한다.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도가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이 좀 밀렸던 게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생산 설비 급증 전망, 보수적 가정을 해가지고, 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수준의 설비 급증을 할 거다. 2022년도. 그리고 이게 수주가, 상반기에는 좀 없었는데 수주가 240메가와트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하반기로 다 밀릴 거다.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수소 전략 채택 국가가 2배로 증가되고 있다. 이전에 2020년도 지금 유럽, 북미, 아시아 이런 쪽이었는데 13개 국가였는데 유럽, 북미, 아시아 이런 쪽으로 2021년도는 2배 이상으로 좀 증가가 됐다. 근데 사실 봤을 때는 더 증가될 가능성들이 좀 농후한 상황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들 때문에 수소에 대한 사업들, 이런 수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그게 언젠지 모르는 거죠. 언젠지 모르는 건데 부각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청정 수소 의무화 해도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 수주가 분지하면서 올 상반기 공사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 미국 관계사에서 수입한 연료전지를 투입해 외출 원가율도 높아졌다. 하반기부터 지난 4분기에 수주한 물량들이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선회할 것이다. 지난 4분기 중국에 대한 수주 물량들이 있잖아요. 공사가 이제 4분기에 이제 본격화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4분기에 수주를 했던 게 3분기 아니면 4분기쯤에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선회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천연가스, 원유, 석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유럽은 절대적으로 의존해오던 러시아 천연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EU가 이를 확장할 리셀 파워 EU 정책은 천연가스 수급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개발 가속화 세 가지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를 받을 것이다. 중국의 수소연료 시장의 공략이 작지만 결과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글로벌 수소 시장이 도약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향후 여러 지역에서 사업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에는 정책적인 부분들에 울고 웃고 하는 것들인데, 국내는 조금 좀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수주가 재개가 기대가 된다. 하반기 수주제가 되면서 중국산 수출은 긍정적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일단은 고무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국, 미국도 수소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시장의 혼란, 수소산업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차기 정부도 수소산업 육성 항의를 했기 때문에 또 수소법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가 좀 중요하겠죠.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신규 수주가 나오는 공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기 때문에 신규 수주 증가로 인해서 2023년 실적 추가가 상승이 가능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면서 기대감들이 계속 꾸준하게 고무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일단 진짜 수소법도 정말 참 뭐라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게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정권이 바뀐다라는 것들이 윤 정부에서 일단 이전까지만 해도 누가 당선될지는 몰랐던 상황들이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여야에서 서로 이제는 여야가 바뀌지만 여야가 서로 이제 수소법에 대한 뭐가 창정수소냐에 대한 그런 논의에서 자꾸 삐그덕삐그덕 거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겠죠. 통과가 되겠죠. 왜냐면은 수소에 대한 수소 산업을 밀고 있었던 정부는 문정부였고, 바뀌는 윤석열 그 당선인의 정부가 좀 그걸 이어받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일단 이번 정부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들이 되겠죠. 정책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전에도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정부가 이 정책을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계속 이 수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를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아마 2분기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계속 꾸준히 좀 들어와 주면서 2023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 반영이 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추가적인 급락 흐름들이 뭐 안 나왔으면 좋겠죠.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다시 주가를 하락을 마무리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 내일이랑 다음 주 장세, 다음 주에는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